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바빴고 무사히 잘 보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30이 넘어가면서 40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사는 게 그냥 그렇다. 재밌는 게 없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주말에 좀 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무미건조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과학적입니다. 어릴 땐 비 오는 날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마저 신기했고 처음 가본 골목이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출근길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회사 일로 가득 차 있고 몸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뇌가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져서 그렇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걸 좋아하는 기관이라 한두 번 경험한 일은 아는 것으로 분류하고 자동 모드로 돌려버립니다. 어른이 되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도 여기서 옵니다. 새로운 자극이 적으니 뇌가 따로 기억할 게 없어서 한 달이 1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또 한 몫을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감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기대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을 때 내가 가장 신나게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어릴 땐 모든 게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뭘 할지, 금요일 저녁엔 뭘 할지, 다음 달 월급은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도파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어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 자유는커녕 더 많은 것들이 나를 묶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대출이자, 가족의 기대, 사회적 시선.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진짜 즐거움을 느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른의 삶이 이 세 가지가 점점 깎여나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익숙한 일만 반복하다 보니 성장하는 느낌도 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점 일과 돈 이야기로 좁아집니다. 특히 관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학창 시절엔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안 잡아도 그냥 학교에 가면 매일 봤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로 몇 시간씩 떠들고 의미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 한 명 만나려면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만나도 두세 시간이면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근황 보고와 푸념입니다. 연락처에는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는데 정작 새벽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외롭다는 느낌, 이게 현대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의 보상체계가 점점 둔해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외로움은 재미없음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변화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되면 뇌가 굳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뇌는 죽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계속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잃은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는 예측이 빗나갈 때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빗나감을 자꾸 만들어줘야 합니다. 매일 가던 카페 말고 처음 보는 카페에 들어가 보는 것, 늘 시키던 메뉴 말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걸 시켜보는 것, 평소 안 가던 길로 퇴근해보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극입니다. 도파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로 기타 코드 하나 익히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보는 분야의 책을 빌려보는 것, 안 해본 운동을 한 달만 시도해보는 것.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 어색함 자체가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장 잃기 쉬운 감각이 바로 나도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건 작은 배움 하나로도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무언가를 찾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말한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운동을 하든 글을 쓰든 뭐든 좋습니다. 시계를 봤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은 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색깔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자리 말고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재미없어진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뇌가 너무 효율적으로 변했고 삶이 너무 예측 가능해졌고 관계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면 길도 보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평소 안 가던 길로 한번 걸어보는 것, 안 시켜본 메뉴를 시켜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런 작은 빗나감들이 쌓여서 무미건조했던 삶에 다시 색이 돌아옵니다. 재미는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비슷한 하루만 져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내일 평소와 다르게 해볼 단 한 가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